자, 그 YTN에서 김만배하고 정영학 사이의 대화를 보여주면서 김만배 녹취, 윤 언급 내가 가진 카드면 뭐 이거를 일단 예고를 했었는데 그 예고만 해놓고 정작 본 뉴스에서는 이게 안 나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일단 이게 검찰로부터 나온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들이 다 윤석열 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이 등장을 하더라. 그걸 YTN이 입수를 했던 거지. 근데 이게 노조나 YTN 내부의 반대로 방송이 불발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 열린공감TV로 넘어온 게 아니냐. 실제로 열린공감TV의 보도를 봤더니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이제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제의를 한번 해보자. 정영학 해. 내가 김만배 할게.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개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예.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그래서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아,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본인을 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나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인데 이 짧은 이 대화 한마디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 일단 몇 가지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정영학하고 김만배는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잖아요. 예. 정영학이 김만배한테 형이라고 계속 부른 관계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표현 있잖아요. 정영학도 김만배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영학은 김만배가 갖고 있다는 그 카드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주로 해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 사이에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인 거야. 그러다가 무슨 뭐 윤석열 특검 이런 그러니까 저기 국감 이런 사안이 붙으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개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 자기가 괜히 나섰다가 자기한테 이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신경 끄겠다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김만배가 서초동 탈출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그 대법원 들락거리고 막 하는 이 과정에 이제 자기 뭐 그 화천대유나 이런데 방패로 변호사들 엄청 정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막 세우면서 자기 방패막이로 썼잖아요. 근데 그쪽에 탈출하고 이제 돈 다 회수가 되면 나가겠다 이런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조계에서 이렇게 그 지저분한 꼴 보는 게 나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말하는 카드가 뭘까? 그러니까 저 녹취록이 작성된 저 대화를 했던 시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언젠지 궁금한데 저는 김만배 씨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450억 현금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금 인출의 법인이 어떤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450억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찰은 이야기를 하죠. 누구한테 뭐 100억 줬고 누구한테 50억 줬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450억이 통째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 저기 국감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이 국감에 나왔던 거는 한 번 있잖아요. 그 시기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자, 그 카드라는 게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카드라는 게 내가 꺼내서 이 카드를 꺼내면 얘가 죽어. 무슨 카드겠어. 뭐 윤석열이는 취향이 동성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좀 건, 웃어주라야. 그런 건 좀 더럽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카드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공무원 관련돼서 카드 죽을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네. 그 뇌물을 준 증거가 있다는 거지. 그게 그 카드인 거예요. 뇌물을 주고 지금 멱살을 잡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런 거지. 원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범죄는 특성상 전체 중에 1%도 안 들킨다. 왜냐면 양쪽 다 처벌받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완전 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김만배가
윤석열한테 뇌물을 준 적이 있어도 실제로 같이 처벌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끔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리스트 뇌물 그게 성완종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를 세상에 까발리고 본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고 그간에 그 보도 몇 개가 있었죠. 보겠습니다. 김만배,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같이 준비했다. 완전 깐부예요. 이게 21년 10월 28일 보도예요. 이것도 열린공감TV 통해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 보도 하나 또 있죠.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한테 윤석열을 추천했다. 형 동생 하는 사이다. 그때 박영수 수사특검한테 성렬이 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천했다고 하죠. 네, 그때 그 보도 나왔었고 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줬다. 지금 여기 드러난 것만 이거야. 거기까지만 드러났잖아요. 근데 현찰로 뇌물이 오고 갔을 때는 이거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입 다물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혼자 바보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이야기하고 말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윤석열이 그러니까 정치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후에 매일매일 언론 보도 노출되면서 자기 그 캠프 꾸려가지고 경선 국민의힘 입당하고 경선 참여하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나 혼자서 영업 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영업비 밥값이라도 필요한데 나를 수행하는 사람이 스텝이 수십 명이 붙기 시작하면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재산 신고했던 게 그 자기 그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2천만 원, 나머지 70억 가까이 되는 돈은 다 김건희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 변동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거대한 캠프 조직을 꾸준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고 쳐요. 그러면은 거기 움직이는 그 자동차 리스비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쓰고 있는 건가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조각조각 나오는 게 목포 민어회 먹으러 갔을 때도 그거 막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런 것도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현금으로 쓰느냐. 이런 게 조금씩 의심스러운 거죠. 자, 근데 도열받는 건 이거야. 김만배하고 윤석열은 깐부에 가까워. 근데 그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그러니까 직접 등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랑 이 사람들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하면서 5천억 이상을 성남시가 회수하고 나머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 예상보다 수도 없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돈을 더 챙기게 됐고 그 과정이었는데 대장동 건은 이재명 후보의 역대급 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은 대장동 그분이다라는 분위기로 몰고 갔지만 아직까지도 나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근에 모 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대장동 관련자 두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내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방송으로. 내가 이재명 후보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거라고 불면 본인의 죄는 줄어들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검찰이 이 사람들 취조를 하면서 이재명과 연관성을 불어라 까진 이야기할 수 있어. 문제는 당신이 누구로부터 얼마 받았는지 알고 있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윤석열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아. 그 녹취록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재명을 짜 맞추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다른 범죄나 이런 것들을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야. 그 스킬 있잖아. 언제 누구 만나셨던데요? 같은 그 던지기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런 보도 나온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 개인적으로 뇌물 2억 받았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이었던 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흐름상 보면 윤석열은 김만배와 둘도 없는 사이인데다가 이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잖아요. 이재명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번에 그 남욱 변호사가 그랬었지.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씨알도 안 먹힌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딱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그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가 언제였냐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3년 임기를 채운 분인데 이분이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시장이 임명한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이 임명했을 자리인데 예. 그럼 이재명하고 은수미하고 둘이 관계 때문에 이재명 쉴드 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잘 모르는 소리예요. 그 인사권은 은수미 시장이 갖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다가 그 윤정수 사장을 앉히는 게 이분도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호적으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야기 맥락은 그런 거예요. 대장동은 유동규 홀로 저지른 배임이다. 유 전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배임을 숨겼다면 이 후보도 파악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하고 대장동과 어떤 금전적인 연관성이 있었다면 진작 들통이 났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해왔잖아 지금까지. 유동규가 뭐 2, 3억을 받은 것은 유동규의 개인 비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뇌물 비리 사건은 돈을 쫓아가면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 측에서는 계좌 조회하고 다 그 수사했겠죠. 자금 추적 다 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 이재명 또는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한테 돈이 흘러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만 자꾸 붙들고 들들볶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윤석열이 김건희랑 결혼하고 김건희의 재산이 그 시점, 동거하던 시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요.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에 최고점에 팔았다면 33억 벌었을 거라는 보도까지 보셨잖아요. 그런 윤석열이 김만배 쪽에서는 어떤 10원도 안 받아? 얘 삼부토건 조나묵이랑 골프 치고 17차례 선물 받고 그래놓고 운정지구 수사는 삼부토건 쏙 빼줬잖아. 예. 완전 비리 검사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김만배한테는 안 받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부산저축은행으로 돌아가 보시자고.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뭐 대출 비리네 뭐네서 다 처벌받았는데 얘네들만 대장동 이 팀만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 팀 수사한 게 누구야?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럼 뭔가 대가가 오고 갔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 뻔뻔하게도 토론에 대장동 비리를 내가 자료를 들고 가기 안 해주면 토론 안 가겠다 해버린 거잖아요. 사실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예. 근데 이거를 이재명 탓을 하면서 대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속 선동이 왔던 거잖아요. 진짜 뻔뻔한 새끼예요. 윤석열이 뭐라고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사건 때도 그때 상대 변호사가 박영수 지금 그 특검이었는데 그 당시 그 박영수를 소개해준 사람은 또 김만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박영수라는 두 이름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동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처음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부산저축은행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잘 굴린다고 하더라도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박영수 몰랐느냐. 상대 변호사가 박영수였는데 그 박영수였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러면 YTN은 왜 이 보도를 하지 못했을까? 어느 정도 나왔죠. YTN의 기자 11명이 변상욱 앵커의 사퇴를 요구하죠. 뭐, 이보다 훨씬 더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 변상욱 씨에게 질의한다. 뭐, 정치권으로 갔던 언론인은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는 미디어 오늘 인터뷰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또한, 지난 20일 진행자로서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옳다고 보는가? 만약 그렇다면 YTN은 더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길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도 방송을 하고 싶다면 1인 미디어를 차려 본인의 포부를 펼치길 조언한다. YT 뭐 노조도 아니고 기자 이름 불러드릴게요. 강성옥, 고민철, 김원배, 김종균, 김주한, 김진호, 노욱상, 양준모, 이동우, 이승환, 최재민 이 중에 한 사람 김종균 어떤 보도를 했느냐 한번 볼까요? 박근혜를 아주 매력적인 대통령으로 보도했던 매력적인 대통령이 진가 발휘하고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던 소위 말하면 친박 계열의 정치인들
소위 보수 정치인, 그러니까 보수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YTN 내부에서 변상욱 앵커를 몰아내려고 엄청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아니 요즘에 YTN에서 유이적 말고는 볼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변상욱 기자에 대한 칭찬이 정말 높았었거든요. 딱 이때 이렇게 치는 것. 그리고 예고편에서 분명히 윤석열 녹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방송에서 안 나왔다는 거는 그 10여 분 사이에 엄청난 혈투가 그렇지. 방송 바깥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막 진짜 주먹이 날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YTN에 모니터링 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새날 같은 미디어 보는. 근데 이게 참 골 때리는 게요. 변상욱 대기자는 YTN 사람이 아니고요. 하도 YTN이 보수화되고 편향됐다고 욕을 먹으니까 YTN의 어떤 쇄신 차원에서 영입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뉴이저 같은 데서는 문 대통령이 실제로 외유 나간 게 아니라 비즈니스 외교로 갔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고 얼마나 방역 잘했는지 보여주고 하는, 그게 사실 편향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 뉴스가 있는 저녁만 빼고는 볼 게 없다고 할 정도의 YTN이 그 보도까지 막아버렸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놈들은,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들이 전체적으로 현직에 있는 애들이 다 상당 부분 윤석열 쪽으로 줄 섰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11명 중에서 다 찾아보면은 기사를 찾아볼 수 없는 기자도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11명 중에서 그럼 니네들은 얼마나 공정하게 기사를 쓰는지, 아까 그 김종균 외에도 예를 들면 대장동 의혹 정진상 모레 소환 예정, 대장동 의혹 정진상 내일 소환 예정, 이렇게 매일매일 정진상에 대한 한쪽 기사만 쓰거나 아니면 속보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친 기사들을 계속 쓰는 기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변상욱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예고편으로, 예고가라는 게 뭐 며칠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앞에 나오는 그 예고를 10여 분 만에 방송 안에서 쳐낼 수 있다는 거는요. 저는 이 11명 외에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사고. 그렇죠. 아니, 아이고. MBC 스트레이트도 2회 방송할 거 1회로 끝내버렸잖아요. 언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낙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분노할 때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윤석열 하나라는 어떤 그 후보 대 후보로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득권하고 싸우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념을 거짓말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런 거예요. 우연치 않게도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거지 우린 친분이 없는데, 무슨 아까 말한 3가지 보도를 제가 보여드렸듯이 너끈히 김만배가 정신병자입니까? 윤석열하고 친분이 없는데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리에 놓여있는 그 당사자들은요, 이미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때부터 김만배랑 상당 부분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기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법조 출입 기자로서 시작해서 그 모든 기자 경력 20년 넘는 경력 전체를 법조 전문 기자로 활동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검사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저번에 작년에 나왔던 보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상수가 한 말이에요. 대선 직전 김만배가 윤석열과 이렇다 입 열면 폭망. 그래서 나는 홍준표를 지지하겠다. 2021년 10월 29일 기사입니다. 안상수는 뭔가를 아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딱 유리랑 딱 들어맞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파다했다는 거지. 김만배가 대장동권 관련해갖고 윤석열과 이런 상황이다라고 입을 열면 무조건 대선 진다. 사실 그 꼬리 중에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뇌물이라는 게 사실 김만배의 배경이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 그냥 법조 기자가 아니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조원태가 김만배한테 30억 빌렸었다고.
근데 그 이전에도 최태원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김만배는 재벌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지내고 있고 그 재벌과 가까운 김만배가 윤석열하고도 친하다면 그 커넥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YTN 같은데 이야기하는 게 화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언론사라고 하는 게 24시간 뉴스를 돌리면은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면서 실제로 선거 중립이라는 명분하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냄새만 풍기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냄새만 엄청 풍기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연관성은 보도도 못해. 그러면 이런 대선이나 이런 국면에 뭔가 심층 취재 이런 것도 못해. 같은 뉴스를 매번 똑같이 돌리는 그런데 아마 지금 언론사들 유튜브 중에 YTN이 제일 구독자가 많을걸? 네. 아마 유튜브 구독자 제일 많을걸, 예, YTN이. 예. 그런 식으로 등치만큼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는 국민의힘 사실상 당원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선거판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벌벌 떨고 있는 김만배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나요. 김만배 씨 갇혀있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까고 나오세요. 아니 뭐 왜 검찰은 김만배와 딜을 하지 않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